리더의 요건을 한번 보겠어요. 하나씩 한번 대보세요. 리더의 요건. 그래서 맞추신 분들은 제가 나중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네. 리더의 요건. 어떤 게 리더의 요건이겠어요? 대보세요. 되게 많아요. 이게 포도나무잖아요. 포도송이. 우리가 열매를 채워가야 돼. 리더가 되는 것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많으니까 빨리 아무거나 다 돼. 생각하는 거. 너그러움, 포용력, 또 대보겠습니다. 또 용서, 책임감, 용서, 또 노력, 경청. 우리 선생님 벌써 이게 내공이 되잖아. 저게 경청이 그냥 혼자 있어서는 안 나오는 말이거든. 어딘가 다녔다는 얘기야. 어딘가 다녔어. 어떤 책을 보든가. 또 뭐 있어요? 비전 제시. 그렇죠. 비전 없으면 리더로서 자격이 없죠. 또 뭐 있어요? 실력! 그렇죠. 실력이죠. 실력. 우리 그런 말 하잖아. 사람은 좋은데. 그 말은 뭐예요?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문제 많아요. 문제가 더 커, 사실은. 사람만 좋으면. 또! 다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게 거의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빠진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리더십 공부하면서 딱 보니까 리더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겠더라. 어때요? 겁나는 일이죠? 네. 그럼 보세요. 이 중에서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들을 상대로 해서 CEO로서 꼭 갖춰야 될 덕목을 하나만 얘기해라. 뭐가 뽑혔는지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다. 이 센스. 이 앞에 계신 분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아. 근데 능력은 좀 안 되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앞에 되게 뒤에 계신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에요? 예? 뒤에 계신 분들은 문제 있는 학생들. 하지만 뭐가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창의력이 탁월한 사람들. 여기 중간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항상 안전지대를 선택하시는 분들, 삶의 안전지대. 그리고 제일 성과가 많이 나는 게 여기라 그러죠, 여기.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그죠? 저는 맨날 여기 앉았었어요. 그래서. 정직이라고요, 정직. 그러니까 리더로서 제일 중요한 정직.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건 뭐랑 통하겠어요? 신뢰죠, 신뢰. 내가 믿을 수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투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투자 회사에서도 어느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컴퍼니 애널리스트들이 분석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면담. 대표 회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이냐 이거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돈을 주겠다는 거죠, 그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써놓고서 한번 봤어요. 야, 이거를 언제 내가 다 가질 수 있냐? 어떠십니까? 어떤 거는 내가 이미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내가 너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여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는 계속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꿔 나가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굉장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취욕이 굉장히 컸어요. 열정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설득력이 제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학습 능력도 제가 굉장히 많네요. 저도 학습 능력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제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인내력, 끈기가 별로 없었어요. 또 통찰력은 제가 당연히 없겠죠, 그죠? 창조성, 전혀 창조적이지 못해요. 저도 앞에 앉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에 앉지 않고 창조성이 없어요. 그다음 배려와 이해. 항상 내 기준으로 보잖아요. 항상 우리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지? 저런 게 다 있어?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런 생각을 하지?
항상 뭐예요? 나 기준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삶이 고달퍼. 밤에 잠을 못 자.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나랑 다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름을 당연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구나. 나랑 당연히 다른 사람이니까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쟤는 왜 저러지 하면은 내 삶이 고달프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의,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본인들이 어떤 부족함을 채워나갈 때 훌륭한 리더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뭐 서번트 리더십에서 사랑,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사랑의 리더십, 뭐 예수님 하나님의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시에 될 수는 없고 평생. 그러니까 내공이라는 말이 참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계속 쌓아가는 거, 계속 쌓아가는 거. 쌓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관계. 수많은 관계를 맺는 거. 오늘도 저랑 관계를 맺잖아요. 그죠? 강사와 초대 우리 선생님들, 그죠? 어떠한 관계를 맺는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관계를 맺죠? 세상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과, 그리고 부부와, 또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또 상사와 부하와, 그죠? 그러니까 사는 게 다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공의 키는 그러한 관계들을 얼마나 잘 맺어가는가가 이제 그 키가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공부를 해요? 수학은 공부하고, 영어는 공부하고, 국어는 공부하는데 뭔 공부를 안 해? 네? 뭔 공부를 안 해? 인생 공부를 안 해. 인생 공부. 그죠? 특히 그 중에서도 뭐? 관계를 잘 맞게 하는 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인간관계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죠? 부모님들 별로. 그냥 스스로 체득해야 돼. 스스로 체득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듯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스타가 돼 있을 거예요. 모두가 늘 따라다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공부를 많이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영어 실력이 좋아지고 영어를 잘하듯이 인간관계 능력도 처음부터 태어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내가 학습을 하고 변화를 하고 시행을 해야지 내가 그걸 잘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라. 삼성 이건희 회장 말은 뭐 잘 아시죠? 프랑크푸르트 사장단회의에서 처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했기에 오늘날 이제 삼성을 세계의 그런 위대한 회사로 만들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의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도 변화되었을지. 그죠? 유명한 글이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서 변화가 주체해야 되는 것은 뭐 친구도 또는 선생님도 아니고 바로 누구? 내 자신이다. 내가 먼저 변해야지 내 주변 사람이 변하고, 그리고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족이랑 제주도 분재예술원에 갔는데 저는 분재보다도, 그 아름다운 분재보다도 저는 사진 액자가 하나 딱 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이게 써 있었어요. 분재는 뿌리를 잘라주지 않으면 죽고 사람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빨리 늙는다라는 글이 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전해봤습니다. 솔선수범하라, 뭐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는 또 이게 문제가 많던데 뭐 어쨌든 닛산 자동차 CEO라서 뭐 굉장한 공을 세웠던 카를로스 고운의 별명이 세븐일레븐이었어요. 세븐일레븐이 뭐야? 일본에서 유명한
CV 스토어인가요? 그죠? 편의점 이름이기도 하죠. 그죠? 맞네? 세븐일레븐 맞죠? 재팬 세븐일레븐 코리아 그죠? 저희 거래처인데요. 네. 미국 회사입니다. 아 미국 회사야. 미국 회사. 근데 그게 어쨌든 그 프랜차이즈에서 세븐일레븐은 일본 특히 우리나라는 요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세븐일레븐 재팬은 거의 교과서라고 할 정도 그런 회사인데 여기서 칼로스 고건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죠? 세븐일레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이 제목이 솔선수범이니까 예. 안 믿어주시겠지만 7시 출근해서 11시 퇴근했대요. 누가?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 어디? 대기업이? 아니죠. 이건 글로벌 기업이죠. 그죠? 초거대 기업의 CEO라는 사람이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해요. 그죠? 아, 저는 이거 보고 딱 맞췄어요. 이때만 해도 아, 나도 좀 이제 좀 쉬어야지. 너무 힘들다. 삶이 이게 뭐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할 때 제가 딱 이걸 보고서 제 마음을 다시 잡을 수가 있었어요. 야, 이렇게 커다란 기업의 CEO도 7시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다시피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일을 하는데 아직도 이 조그만 슈퍼하고 있는 내가 벌써 쉬려고 하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는 각오. 제가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 평가할 때 1순위가 바로 이거예요. 좀 어리석은 짓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수치로 볼 수 있는 건 이거거든요. 누가 가장 먼저 출근하는지, 누가 가장 늦게 퇴근하는지. 뭐 직원들은 얘기가 많죠. 아이 그 성과, 일의 내용이 중요하지 그 양이 뭐 중요하냐. 하지만 저도 이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별로 인정을 못 받는 선생님이라면 또는 직원이라면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일찍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하고 아마 한 달이 가기 전에 아마 사장님께서 불러서 또는 원장님께서 불러서 페이 조정을 아마 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솔선수범하라. 실행하라. 우리가 우리 학구열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또 이 사이버 대학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 그 말 맞다. 대부분이 이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강의실을 나가는 순간 잊어먹는 사람, 집에까지는 잘 가다가 집에 가서 내려놓는 사람, 오늘 밤 잠자리까지 잘 가고 있다가 자면서 내려놓는 사람. 다양하다. 중요한 거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행을. 오늘 들은 10가지가 좋았다. 다 잡을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실천하는 게 가치가 있는 거지 10가지 아무리 좋아봤자 의미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공에 관련된 책들에는 첫 번째 중요하고 급한 일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하고 세 번째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네 번째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고백컨대 한 건 이렇게 했어요. 저는 돈이 안 드는 순서로 했어요. 돈이 안 드는 순서, 돈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시간이 적게 드는 순서로 했어요. 세 번째, 중요도 순으로 했어요. 물론 교과서에는 중요도 순으로 하라고 나오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지만 실패하진 않았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썼는데 절대로 배우고 깨달은 게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 끊임없이 학습하라.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강조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삶의 즐거움이 학습인 사람이에요. 배우고 깨달음이 저는 삶의 목표이고 의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랑 그런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평생 학습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4년의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또는 석사 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사회 나가면 의미가 없는 그런 사회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도래했고 그래서 자기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공 관련 세미나, 그러니까 성공하려면요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책을 통해서든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면담을 통해서든 만나야 돼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주겠어요? 안 만나주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찾아가야죠. 그 자리에.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방법을 받아야 돼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늘 보면 실패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있어요. 주로 어디에? 음지에. 그죠? 음지에. 음지가 어디예요? 지하실 쪽에.
술 이런 쪽에. 그죠? 근데 되게 성공하신 분들은 주로 어디에 있어요? 양지 얘기, 양지. 그래서 꼭 이렇게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도 학원 생활하니까 아침에 늘 잠을 자고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교육을 다녀보니까 조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게 뭐예요? 저녁 모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조찬 모임을 해요. 조찬 모임을 몇 시에 하나 봤더니까 보통 6시 반에서 7시예요. 그죠? 6시 반, 7시. 그래서 1시간 정도 강의 듣고 밥 먹고 헤어지잖아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조찬 모임은 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면서. 그러려면 제가 집에서 일찍 들어와야 되니까 생활 패턴이 바뀌게 됐어요. 늘 밥 먹고 집에 3시에 들어왔는데 이제는 밥 먹다 보니까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밥을 안 먹고 집에 늦어도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게 아니면 1시까지는 들어가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1시에 자니까 아침에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조찬 모임을 많이 다녔는데 우리 선생님들도 이런 모임들을 많이 쫓아다니기 바래요. 제가 희한한 취미 중에 하나는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책 모으기예요. 책 모으기. 책 읽기가 아니라 책 모으기. 책 모으기. 어떤 책 모으기냐? 고전책, 오래된 책, 이런 책이 아니라 저자 사인 받은 책 모으기. 그래서 저는 저자 무슨 강연에 있으면 늘 가요. 늘. 시간이 제가 되면 가서 항상 사인을 받아와요. 제 사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카플란 총장이었나요? 한국 카이스트 총장 하시다가 노벨 물리학상 받으시고 그분 사인 받으면 제가 감동했어요. 참석자가 100명인데 100명 거를 그 바쁘신 분이 다 해줘요. 다 해주는데 이 사인이 말이에요. 그냥 사인이 아니라 거기 위에다가 한국 사람 이름을 다 써줘. 사인 받는 사람 자기 책에다가. 그러니까 한글을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인이 그냥 자기 이름 사인이 아니라 그림 그리듯이 해줘요. 정말.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면서 이제 불명예스럽게 어쨌든 이렇게 물러가게 됐는데 참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함을 가지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아는 윈스턴 처칠은 어떤 사람이에요? 스피커죠, 스피커. 대단한 스피커, 그죠? 네?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장애가 있었다? 혀가 짧아 말 더듬증과 언어 장애. 이런 사람이 최고의 연사가 됐다는 거죠? 장애를 이제 극복했다는 게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장애들을 만나게 되죠. 제가 영어 강사하면서 저한테 장애는 뭐였냐면 명문대를 안 나왔어요. 제가 한양대를 나왔는데 한양대를 명문대로 쳐주지는 않죠. 그죠? 중상위권. 옛날에는 상위권인데 요새는 또 중이 붙었대. 중상위권 대학. 한때는 고대를 잡는다고 막 했었는데 저 졸업하고 요새는 좀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한양대를 나왔다는 게 강사 생활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됐어요. 왜냐면 강사들은 경력이 화려하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대 연고대가 너무 많았어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한양대 나왔다는 게 사실은 좀 그랬어요. 학부모들이 매일 물어봐. 뭐라고.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 이렇게. 네? 그러면서 더 심한 경우는 어떻게 물어봐요? 서울대 나오셨죠? 나보고 어떻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양이 저기니까 서울이니까. 네? 그래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두 번째 제가 갖고 있는 장애는 영어를 전공을 안 했다. 아시겠지만 제가 전공 아까 안 써놨는데 한양대학교 관광학과 나왔어요. 미국 가서 호텔 매니지먼트 했어요.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FIU에서. 영어를 전공 안 했어요. 이런 장애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서 제가 쓴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잖아요. 예? 까먹었어요? 싸게 경쟁력을 갖자. 나는 그래 응? 스카이도 안 나왔고 영어들 전공도 안 했으니까 싸게 사실은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거는 그래 좋다 우리. 응? 걔네들 2시간 할 때는 4시간 한다. 똑같은 말인가? 더 싸게인가? 더 싸게가 되는 것 같아, 그죠? 더블 싸게. 어쨌든 그랬어요. 그냥 2시간 할 때는 4시간 해주겠다. 그리고 책을 써야 되겠다. 내 책을 갖고 있어요. 난 책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전공을 안 한 것 때문에 이제 국제영어대학원 대학교라고 윤 선생에서 이제 영어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기여한다고 이제 그 대학원을 만들어서 제가 1기로 들어갔어요. 1기로 올 장학금을 받고. 오. 감사합니다. 아, 돈 내고 다니시나 봐. 근데 제가 한 학기 마치고 그만뒀어요. 그만둔 건 아니고 나는 휴학을 부탁했는데 거기 학교가 되게 엄격해요. 처음 왜냐면 우리가 일기다 보니까 휴학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지금 많이 후회하고 계세요. 그 휴학을 받아줄 걸 하고서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그만뒀던 이유는 그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학원이 오픈했던 때 같이 다니게 됐어요. 학원이 오픈하면서 제가 학교를 2002년도에. 그러니까 같이 생활했는데 아시겠지만 그 학교는 그냥 대학원이 아니었어요. 종일제 학교였어요, 그냥. 주 5일을 나가야 되고 아침 9시부터 수업이 저녁 5시, 6시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학원을 처음 차렸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근데 다음 학기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럼 휴학을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제가 학위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한 학기 다니면서 이제 그런 어떤 개인적인 비즈니스와의 문제에서 어떤 휴학한 것도 있고, 제가 휴학을 원했으나,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영어 교육학과를 대학원을 다니면서 찾고자 했던 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였어요. 영어에 분명히 비법이 있을 것이다. 이게 수백 년 동안 학자들이, 교수들이 연구를 해왔고, 했을 텐데 비법이 없겠느냐. 그 비법을 찾고 싶었는데 한 학기 다니고 제가 결정을 내렸어요. 비법이 없다가 내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거다. 그래서 이제 그게 결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회사가 크니까 지금에는 이제 영어 갖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영어를 왜 전공 안 했냐 나보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거기는 이제 교육으로 다녀요. 교육. 영어 교육이 아니라 평생 교육으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는 에브라임 링컨이에요. 에브라임 링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머릿속에 미국이 떠올라요. 또 뭐가 떠올려요? 대통령이 떠올라요. 또 뭐가 떠올라요? 너무 수준이 높으셔.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흑인 해방. 노예 해방이라고 그랬죠? 노예 해방. 흑인 해방. 새로운 용어를 또 창조해 주셔서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근데 한양사이버대학교 수준이 너무 높아. 1시간 반이 됐는데도 뭐 저기 일부러 가시는 분이 없어. 이 용량이 대단하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강의 좀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는 강의가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저기 하신 분은 살짝 갔다 오셔도 괜찮습니다. 뭐 강사에 대한 예의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유롭게 갔다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한테는 대단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아는데 한번 이 사람의 어떤 생애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4세 때 여동생을 잃었어요. 그죠? 7세 때 집안이 망했어요. 9세 때 보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22세에 개인 사업이 파산했습니다. 23세에 주의원 선거에 나와서 패배했어요. 그죠? 24세에 개인 사업이 또 파산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5세 되니까 약혼녀가, 이번엔 사랑하는 약혼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27세에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요. 이건 이건 미친놈이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죠? 주위의 대변인 패배. 31세,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 패배. 34세, 연방 하원의원 선거도전 패배. 40세, 연방 하원의원 선거 재선 도전 패배. 읽기도 힘들어. 상원의원 선거도전 패배. 47세 부통령 지명전 패배. 놀라워요? 그죠? 이렇게 많은지 몰랐죠? 저도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연도 짜 맞추느라고. 51세 미합중국 대통령 당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사람의 결과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역사를 통해서 물론 대충 뭐 어려움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생각하겠지만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고 뭐 이런 것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삶을 들여보니까 어때요? 49년 50년이 되겠죠. 그죠? 50년이 어떤 삶입니까? 패배와 실패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의 연속이다. 그죠? 몇 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저나 우리 교수님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은 이 사람에 비해서 어떤 삶을 지금 살아왔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 사람보다 많은
실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이 사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도 참 고생을 나름대로 많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나의 고생은 어디 가서 얘기할 것도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라. 뭐 여러분들이 있죠. 정말 너무나 대단하신 분들이, 그중에서 제가 이 슈퍼맨 닥터리 책으로도 나왔죠. 그죠?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교보문고에서 사인회도 하고 그랬죠. 예. 체조 유망주로 운동선수죠. 쉽게 말해서 공부하는 운동선수.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좀 다르지만 미국도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올림픽 대표 선수의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식물인간이 되고 병상에 누워있는 생활을 하던 사람이, 체조만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냥 직장 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운동만 하던 사람 아니에요. 팔다리도 제대로 못 쓰던 사람인데 의사가 돼요. 의사. 그것도 어디 의사예요? 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간대 중에 하나잖아요. 존스 홉킨스 하스피털이죠. 그죠? 얼마나 대단해요. 하버드 의대를 나오고. 그죠? 그럼 보세요.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느 날 운명적으로 생각을 바꿔서 의사가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사지가 멀쩡하신 분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분이 세상에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대로 우리의 내일이,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내 스스로 나 자신을 가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장애라는 거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책 한번 되면 읽어보십시오. 뭐 이런 분들은 다 아시죠? 예. 이분은 뭐 인간 승리의 신화긴 신화인데 좀 가정생활에서는 좀 이렇게 원만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도 이혼했다고 제가 본 것 같아요. 그죠? 랜스 암스트롱은 선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삼성화재 선전이었네. 근데 어쨌든 대단한 거죠. 그죠? 그 수술, 암 수술까지 했던 분이 투어 데 프랑스인가요? 7연패를 했다는 거예요. 특히 뭐 을마 루돌프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흑인 가정에서 22남매. 일생을 뭐 하는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쓴 거 아니에요? 22명의 자녀를. 그죠? 근데 소아마비였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소아마비였던 장애인인데, 장애인 올림픽이 아니라 어디 나가서? 정상인 대회에 나가서 3관왕을 했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학생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저는 집안이 나쁘다고 많이 탓했어요. 늘. 친구 집에 어릴 때 2층 집 가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세상에 2층 집이. 집안에 계단이 있는 거 아세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집안에 계단이 위로 가는. 제 친구가 부자였는데 시골에서. 저는 방 하나에 방 하나에 아빠, 엄마, 누나, 나, 여동생. 저랑 같이 이런 생활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그죠? 연탄 가스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 집을 가보고서 처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안이 나쁘구나. 제가 두 번째 집안이 나쁘다는 걸 생각한 거는 결혼할 때. 아까 얘기했죠? 암울했던 저의 청년기. 친구들은 IMF와 상관없이 중매를 보더라고요. 중매. 선. 저는 신기했어요. 궁금했어요. 왜 나는 선이 안 들어오지? 왜 나는 선이, 내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시골에서 또 한양대 갔으면 잘 간 거거든요. 또 공부도 잘했는데 왜 선이 안 들어오지? 저는 나중에 늦게서야 알았어요. 선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다? 배경으로 들어오는 거다. 부모님을 통해서. 그만큼 그래서 제가 참 집안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정말 늘 가난했던 것 같아요.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저는요, 그리고 뭐 집안 망하고 아버지 망하고 저 망하고 또 미국에서도요, 제가 대학원 아까 갔는데 공부를 못하고 왔어요. 참 인생이 참 이렇게 안 됐어요. 제가 미국의 로터리 장학금을 22,000달러를 받고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게 저를 생명을 구해준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나의 모든 꿈이었어요. 희망. 내가 비록 사업은 망했고 그렇게 어렵지만 내가 장학금 가서 학위 받고 오겠다. 갔는데 2달 만에 왔어요. 왜?
집사람을 데려가려고. 근데 그 길로 저는 미국 가는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왜냐면은 미국 비자가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는데 싱글이 있고 멀티플이 있대요. 멀티플이. 근데 저는 워낙 가난하고 장학금 받아서 가니까 싱글을 줬던 거예요. 근데 나는 당연히 몰랐죠. 당연히. 대사관 가서 거절당하면서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대사관에서 그 영사랑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울부짖으며 싸웠어요. 왜? 미국에 나의 모든 인생이 걸려 있었으니까. 마이애미에. 네가 뭔데 영어로 네가 뭔데 내 인생을 이렇게 짓밟느냐. 내 거기 전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죠. 어쨌든 전 재산 다 있는데 왜 나를 못 가게 하느냐. 네가 내 인생 다 망쳐놨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면서 막 울부짖으면서 싸웠어요. 거기서 정말.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제 뒤에 심사 받으신 분들은 다 떨어졌을 거예요. 그날. 그렇잖아요. 누가 거기서 그 미국에 가서 그 당시에 따지고 싸우겠어요. 근데 저는 그랬어요. 그러면서 늘 했던 거는 집사람이랑 단칸방에서 살면서 했던 게 이거였어요. 오늘은 뉴질랜드 갔다가 내일은 캐나다 가고 내일 모레는 미국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아시죠? 어떻게 하면 이민 갈 수 있나.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 말하지 말라.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는 것은 내 동료를, 내 상사를 이기는 게 아니다. 이거. 누구를 이기는 것이다? 내 안에 적, 나 자신을 이기는 것만이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사람이다. 제겔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가겠습니다. 경영자는 한 손에는 물뿌리개를 다른 한 손에는 비료를 들고 꽃밭에서 꽃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은유법이 막 적절하게 쓰였어요. 그죠? 물뿌리개는 뭐고 비료는 뭐겠어요? 물뿌리개는 뭐겠어요? 물뿌리개는 뭐예요? 월급이겠죠. 뭐. 비료는 뭐겠어요? 가끔 성과금이겠죠. 그죠?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자는 항상 직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다. 그죠? 비전보다 사람 먼저. 우리가 항상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죠? 진짜 많이 들어봤죠? 저도 그런지 알았어요. 근데 짐 컬린스는 다른 얘기를 해요. 사람이 아니다. 누구다? right people이다. right people.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성품, 태도, 가치관이 학력과 경력보다 우선시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대개 하는 일이 어떤 조직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뛰어난 사람을 문제 부서에 배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해요. 그죠? 근데 짐 컬린스는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탁월하잖아요, 생각이. 문제 부서가 아니라 최고의 부서에 배치해야 된다. 왜? 문제 부서에 배치해봤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문제 해결 조금 해갖고 제자리 만들까 말까 하는 거다. 하지만 그 탁월한 사람을 우수한 부서에 배치하면 이 사람이 성과를 1000만으로 낸다. 이거. 그런 생각이에요. 의심이 가면 뽑지 말고 지켜보라.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라. 이 학원 경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사람 관리.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솔직히.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강사님들이 보통 사람들은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학원계, 과거에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이 학원에 많았지만, 최근에는 누가 많아요, 주로? 1차 대기업 지원이나 어떤 정상적인 루트에서 나이로 인해서나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선별된 집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제2차로 선택하신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원 경영의 거의 90%는 제가 봤을 때 사람 관리예요. 강사 관리, 직원 관리.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 사람 관리하는 거랑 학원에서 사람 다루는 건 너무너무 틀려요. 더군다나 힘든 거는 누구예요? 영어 강사, 영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 본인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했어요, 주로? 남들 못 가던 해외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영어라는 학문 자체가 그렇게 폐쇄적이고 닫힌 학문이 아니에요. 근데 되게 강사 중에서도 수학, 과학 강사들은 되게 어때요? 성향이 차분해요. 차분하고 얌전하고 그냥 시키는 거 있는 대로 하고 꼼꼼하고. 근데 영어 강사들은 안 그러죠. 자기 의사 표현 잘하시죠, 되게. 그리고 되게 논리적이시죠. 자기 주장 확실하시죠. 그리고 여러 군데 많이 봤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강하시죠. 이런 분들을 누가?
원장님들이 상대해야 되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그죠? 인정해야 돼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기업과 조직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 여기 이제 사용자도 계시고 이제 종업원 되시는 분들인데 같이 한번 생각하자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저도 늘 고민했어요. 제가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안 여리게 생겼죠? 하지만 되게 여려요. 그래서 제일 못하는 게 사람 능력. 그래서 저의 회사 경영 철학은 뭐였냐? 우리 회사는 절대 해고란 있을 수 없는 회사다. 몇 년 동안. 왜냐면 제가 못하니까.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나가달라는 얘기도 못하고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집시다라는 말도 못하고 제가 이걸 너무 못하는 거예요. 경영장 그 말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무능한 거죠. 그런 면에서. 늘 고민했어요. 사람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딱 듣고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래도 원칙을 가질 수 있게 됐어요. 사람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두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이 어떤가? 그렇죠? 선생님 입장에서 똑같아요.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둘 때 마음이 어떨까? 오너 입장이라면 이 직원이 그만둔다고 할 때 내가 기쁠까? 슬플까? 아무렇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 판단 기준이 서요. 지금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1번부터 10번까지 딱 놓고 한번 떠올려보세요. 순간 준비됐어요? 머릿속에서 한번 내려가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판단이 되죠?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이 직원이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와서 일하겠다고 할 때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리 없다고 할 것인가? 그죠? 한번 해보시면은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주인됨, 회사에서 어떤 충성도나 모든 것들이 아마 떠오르시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갖고서 이렇게 인사 관리하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 콜린스가 한 얘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짐 콜린스가 강조한 버스 얘기를 많이 해요. 버스 얘기. 그러니까 버스 얘기가 뭐냐면은 버스가 이제 조직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버스에 사람들이 타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영자나 교수들이 하는 말이 비전을 제시하라. 그리고 그러니까 버스가 갈 방향을 목적지를 정해줘라. 그리고 버스가 가게 하라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짐 콜린즈는 그렇게 얘기 안 했어. 어떻게 알아? 버스가 어디를 갈 거보다, 그러니까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버스에서 누구를 내리게 할 건지가 중요하다. 이해되세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올바른 사람, right people로만 구성을 해놓으면 리더가 비전을 제시해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서 알아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아무리 리더가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줘도 구성원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자충우돌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인재를 육성하라 교육을 많이 받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외부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데로 강사님들은 테솔 쪽으로 많이 보내고요. 그리고 일반 직원들 전부 다 뭐 데일 카네기 리더십이나 한국 리더십 센터 리더피아 뭐 이런 데로 교육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밖엔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자나깨나 회의 때마다 직원들한테 교육, 공부, 학습, 교육, 공부, 학습 이것만 하는 사람. 지겹도록. 제발 어디 가라. 제 올해 회사의 목표는 말이에요. 저희 회사의 목표는 뭐 매출 얼마 달성, 순익 얼마 달성, 뭐 캠퍼스 몇 개 확장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우리 회사의 목표는 우리 전 직원 카네기 교육 이수하는 게 제 목표예요. 전 직원 다 제가 발표를 했어요. 전 직원 다 이수하는 거. 회사가 어려워도 좋다. 회사가 성장을 덜 해도 좋다. 당신들 교육받고서 변하다는 게 내 삶의 낙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조그만 중소업체다 보니까 교육을 할 수 없어 위탁 교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하라. 권한 위임이라니까 혼자서 틀어잡고 있지 말고 아랫사람들을 빨리빨리 키우고 넘겨줘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거는 별로 관심 없는 내용일 것 같아서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한 위임이 근데 회사가 성장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15번째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비난하지 말고 늘 칭찬하라.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너무 그걸 잘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혼내는 거, 꾸짖는 거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하던 게. 그럼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반성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뭐
밥 사주는 것보다, 술을 사주는 것보다, 돈을 더 주는 것보다 가장 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칭찬이다. 돈 안 들이고 노력 안 들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칭찬이다. 칭찬. 그래서 칭찬도 이 습관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 칭찬하기 너무 어색해. 괜히 뭔가 아부하는 것 같고 뭐 입에 뭐 생각도 없는 말 하는 거. 근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 습관화. 칭찬이 습관화 돼야 돼. 안경이 너무 멋지다. 안경이 우리 애기는 어떻게 이 시간까지 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엄마 앞에서 처음 봤어. 선생님 애랑 너무 비교돼. 선생님 애는 그냥 지금 자는 시간인데. 응? 우리 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다 하세요? 아버님 아니세요? 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필기를 다 앞에서 너무 대단하십니다. 네? 칭찬. 그냥 자꾸 내가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보여요. 과거에 제가 항상 톨게이트로 출퇴근하는데 무심히 그냥 톨게이트 지날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돈 꺼내서 받고 그냥 가죠. 제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늘 제가 보면서 눈을 같이 봐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뭔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불친절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돈을 주잖아요. 받고 어떻게 해요? 고맙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요? 제가 어디 아픈가? 그렇죠. 제가 톨게이트마다 다 아는데 제일 불친절한 데가 구리 톨게이트.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나. 그 사람들 손님이 고객이 안녕하세요 하는데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좀 친절한 데가 외곽순환도로 뚫린 데 저기 어디야 의정부 나가는데 거기는 되게 친절해. 그리고 외모도 틀려. 교육을 받았어요. 교육의 차이예요. 왜 달라지게 돼? 그러니까는 사소한 거에도 신경을 쓰게 된다. 하다못해 헬스클럽 가서 그 데스크에 있는 여자한테도 안녕하세요. 미스 뭐라고 하긴 그렇고 인사하는 거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도 얘기를 하자 그죠? 비비불이라고 그래요. 비난이나 비평 불평하지 마라. 솔직하게 진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최소한 이거는 지키면 될 것 같아요. 질책은 혼내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막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까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관계로 발전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칭찬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라. 칭찬은 많은 사람들 대놓고 하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혼내는 거는 대중 앞에서. 그리고 칭찬은 화장실로 잠깐 오라고 그랬어. 그죠? 반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게 시월드 얘기 아니에요? 플로리다 올랜도인가요? 마이애미인가요?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 근처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근데 아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있는 그 돌고래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줬더니 고래도 움직이게 하는데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안 됐는데 굉장히 연습 많이 해요. 늘 칭찬하려고 직원들한테. 그냥 과장해서. 그러면은 알죠, 직원도. 제가 빈말 하는구나. 하지만 기분 안 나쁘단 말이에요. 기분 좋아, 일단. 좋아. 그러니까는. 겸손하라. 이거 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지만. 제가 높으신 분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그 모임의 구성원 중에 별이 3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회장을 뽑는 거예요, 회장을. 그래서 저는 누굴 밀었겠어요? 나는 아직도 내공이 낮아서 그런 게 커 보여. 별 3개를 회장으로 뽑니다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장이 안 되고 나와서 맨날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그냥 제가 잘하는 건 그냥 술 먹는 거나 잘합니다. 저는 그냥 놀기만 하고 저는 술밖에 그리고 운동 골프밖에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이 모임이 보통 모임이 아니구나, 정말. 일반적으로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의뢰 별 3개를 회장으로 뽑을 텐데, 그냥 나와서 그냥 맨날 나는 술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다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아는구나. 물론 우리 어리신 분들이 오면 당연히 저처럼 별 3개를 뽑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익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의 특징이 늘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화 시작이. 저는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술 먹는 거나 잘하지.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이렇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를 보면 그게 배 있어, 몸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그 비결을 알았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겸손할까? 겸손이 몸에 배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겸손하려고 하면 그게 의도적인 게 보이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본 모습이더라. 그래서 내가 알게 됐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자기가 30년 전부터 건설 사업을 하는데 건설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영업을 하면서 많이 사람들을 만난다. 사장님들을 만나서 물건 뭐 이렇게 공사를 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잘난 척해서 뭐 잘한다, 이거 잘한다,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되더래요. 하나도 안 주더래요. 하나도 안 주더래요. 내가 뭐 공부도 하고 뭐 했더니 하나도 안 주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저는 뭐 그냥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참 정말 대단하신 뭐 사장님 뭐 모시고 한번 일할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늘 그렇게 했다는 거야. 바보같이. 그랬더니 아주 준비 잘 갖고 온 잘난 척하는 그런 팀보다 이 사장한테 물건이 다 떨어지더래. 100%더래. 100%. 그리고 가서 이제 술자리에 가서 술 따라드리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물론 시작은 겸손하지 않지만 그게 삶의 생존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수십 년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그게 몸에 뱄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성공하실 분들이니까 올라갈수록 겸손할 때 더 그 빛을 발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해서 제가 주로 읽는 책은 제가 뭐 경영, 뭐 인생 관련해서 읽는 것은 세리에서 해마다 20권씩 추천하잖아요. 20권, 그러니까 40권씩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경영, 경제 분야랑 비경제 분야랑, 그죠? 그래서 그거 여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책들을 한번 이런 책들을 읽으시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책 고를 때 주로 이제 여기에 나온 책들을 골라서 읽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잭웰치를 한번 만나려면 돈을 얼마 줘야 돼요? 몇 억을 내야 되잖아요. 1시간 밥 먹는데, 그죠? 그럼 만날 수 없지만 이 책은 얼마 주고 내가 만날 수 있어요? 한 2만 원, 18,000원 할 텐데. 단돈 2만 원만 들이면 내가 잭웰치의 인생의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1시간 몇 억 내고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답니다. 책을 그냥 썼겠어요? 자기의 이름이 남는 건데. 자기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들만, 사람들한테 좋은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만 집대성해서 했는데, 그럼 내가 돈 2만 원 내고서 이 사람의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건데 그 길을 포기할 이유가 없죠.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책에 다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썼는데 책 속에 길이 있다. 궁금해하면 책을 찾아봐라 먼저.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래서 한번 이런 책들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별화하라. 뭐 학원이든 개인이든 마찬가지예요. 나를 차별화해. 우리 강사들한테 몸값을 올려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받을 몸값을 올려받을 수 있도록 네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차별화했느냐, 나의 경쟁력이 뭐냐, 이거 내가 강사로서 나의 경쟁력. 제가 강사 채용할 때 보는 기준은요. 강사 하는 분도 계시고 하실 분도 있으니까 저는 물론 4년제 대학 나와야죠. 그리고 최소한 중상위권 대학 나오면 좋죠. 그리고 영어를 전공해야 되고 영어 전공 안 했으면 테스토는 해야 되겠죠. 아니면 여기 실용영어학과처럼 이런 과정을 거치든가. 그리고 외국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있어야 되겠죠. 일정 수준 이상의. 그죠? 이런 것들 다 봐요. 다 보고. 그 전에 더 중요한 거 아까 얘기했죠. 사람됨. 가능성. 그리고 뜨거움, 열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연히 몸값을 올리려면은 뭔가 내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 플러스 알파. 우리 학원 강사님들이 똑같이 시작한 두 명이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는 회사에서 가라는 교육을 2년 동안 계속 갔어요. B는 회사에서 가라는 교육을 죽어라고 안 갔어요. 2년 후에 지금 제가 딱 결과를 보여줬어요. 봐라. A는 회사에서 하라는 교육을 다 했더니 2년 동안 교육을 이수한 게 5개야. 그럼 그게 다 뭐예요? 내 몸값이죠. 몸값이잖아요. 교육을 5개나 2년 동안 받았으니까. 그럼 B는 제자리죠, 제자리. 교육을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강사로서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 라인을 자꾸 만들어야 돼. 자꾸 뭐든지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하시고서 이제 원장님이나 사장님한테 요구를 해야 되겠죠.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근데 그게 없는데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나가라고 그러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별화하라. 그래서 학원이든 개인이든 차별화해야 된다. 그다음 19번째 몸부림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부림쳐라. 이건 지난해 얘기예요. 지난해 가을 겨울인데 저희 학원은 뭐 알아주는 그래도 규모의 큰 회사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10월 달부터 10월 말이죠. 10월 말부터 12월까지 설명회를 몇 번 했나? 18번을 했어요. 설명회라는 것은 1년에 학원의 큰 행사예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1년에 2번 하면은 많이 한다고 하는 게 설명회예요. 보통 학원들이. 제가 거의 2달도 안 된 기간인가요? 10월, 11월, 12월. 2달이죠? 2달 동안 설명회를 20여 번 가까이 했다. 왜? 위기의식 때문에. 광고지가 들어오는데 아시겠지만 중계동은 뭐 강북의 대치동 뭐 대한민국 2번 교육지라고 하잖아요. 1번이 대치동이고. 광고지가 들어오는데 하루에 80개가 들어요. 80개 학원 광고지가. 그거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손뜨다죠.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큰 규모의 회사도 언젠가 내가 쓰러질지도 모르고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생각하에 이렇게 몸부림친다. 저도 18번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그래 우리 직원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같이 큰 회사도 큰데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작은 회사에서 어떤 노력을 과연 하고 있느냐. 다만 주변 탓을 하면서 다 어려우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스스로 혹시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아닌지 남들이 다 어려워도 나만은 괜찮아야 돼. 그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회사 광고지를 다 그동안 쭉 실었어요. 그래서 아마 참고하시면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서 다른 데 학원이랑 굉장히 많이 좀 다르다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복잡하죠. 내용이 많죠. 그죠? 빈자리가 하나도 없죠. 그리고 주로 이제 그림 같은 거, 뭐 외국인 그림 이런 거 전혀 없죠. 제가 너무 싫어해요. 그런 거. 종이 아까운 거. 예. 그래서 이런 거 참고하시면은 아마 광고 나중에 만드실 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항상 자신의 삶을 돌아봐라. 21.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우리 선생님은 뭐 때문에 사시나요? 뭐 생각하시는 거 혹시 없어요? 우리 많은 수가 한번 지금 순간 한번 자신한테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라고 했을 때 딱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90% 이상이 대답 못해요. 순간 그냥 멍해져요. 그래 뭐 때문에 살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어려움들 많이 겪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저 자신한테 많이 넣어요. 뭐 때문에 사는가? 내가 뭐 때문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내가 뭐 때문에 맨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시달리는가? 내가 뭐 때문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려고 사는가? 살기 위해 일하는가? 한번 어떠세요? 일하려고 사세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일하세요? 누구나 다 알아요. 그 대답은. 그죠? 우리는 분명히 인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마치 거꾸로 된 것처럼. 그죠? 일하려고 사는 것처럼 돼버리는 순간을 느낄 수도 있어요. 성공을 향해서 가다 보면. 그럼 또 퀘스천이 또 들죠? 그럼 성공은 무엇이냐? 성공이란 것은 무엇이냐? 남들이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거, 뭐 좋은 집에 사는 거, 좋은 차를 타는 거, 명예를 얻는 거, 권력을 갖는 거,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 이게 성공이냐?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다. 또 다른 얘기지만 또 과연 나는 행복한가? 그죠?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살고자 하는 길이 행복한 길인가? 그죠?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주변에서 너무너무 봐요. 너무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또 K 회장님. K 회장님. 그거 보세요. 나이가 그렇게 드셔서 그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경제인 그 대표 자리를 맡고 그 많은 재산을 갖고 했는데 아들과의 다툼. 3대 언론 신문에 늘 첫 번째 장면을 장식하는 얼마나 불명예죠. 그럼 과연 행복할까? 그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나는 만족한가 행복한가? 성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나는 죽어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는가?
이건 마지막은 피터 드러커가 한 말이에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죠, 그죠? 나는 죽어서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려는가? 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도 왕성하게 강연과 저수를 할 수 있었다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조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사회에서 어떤 성공이라는 일반적인 그 잣대에 나를 맞춰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그리고 그냥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는 뭐 더 좋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더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이런 물질로만 내 성공이나 행복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한번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삶이 더 기름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많은 시간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옆을 보지 않고 많이 달렸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빨리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공병호 박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공병호 박사님 강의를 제가 최근에도 5번 들었는데 공병호 박사님 그 말, 죽기 살기로 일해라. 그래야지 살아남는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끝나고 질문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진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뭘 하고 싶어요? 운명을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바꿔야 된다? 시작은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만 번 바뀌죠. 그죠? 저도 참 많이 바뀌는 것 같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바뀌어서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습관이 되죠. 습관. 그죠?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이 이제 여러 번 이제 굳어지게 되면 그게 이제 인품이라는 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인격이 바뀌다 보니까 삶의 어떤 인생이 바뀌게 된다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제의 나의 모습이고, 내일 나의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다. 그죠? 우리 뭐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뭔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거야. 아니면 어디 있어야 돼, 지금? 쾌락의 장소에 있어야지. 그죠? 즐거움의 장소. 여기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회비용,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오늘 많이 투자를 한 거잖아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기회, 재미난 그 무한도전 TV를 볼 수 있는 기회, 수많은 기회들을 버리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내가 얻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나 뭐 저나 앞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모인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만들 것이냐? 지금 우리 현재 있는 모습이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아온 거의 결집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내일을 바꾸고 싶다면은 내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야 된다? 지금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교육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는 사람이다? 성공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앞으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직 성공을 확실하게 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석사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나이도 그렇다고 또 뭐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뭐 교수님한테 또 우리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내주셨는데 뭐 도움이 됐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는데, 하여튼 늘 사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또 긍정적으로 너무 욕심 많이 내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만족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것이 축복이니 매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 훨씬 내 삶이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